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말이죠. 저도 한때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를 욕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를 꼭 닮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미워하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내 마음의 방에 장기 투숙시키지 마세요. 바로 쫓아내버리세요. 오늘은 장자가 말하는 끊어야 하는 8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인간 유형이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를 주착이라 하는데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사람의 유형이다. 이런 부류가 가족이라 해도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를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다. 이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라.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꾸며낸 말들을 꺼내는 사람들이다. 이를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인간 부류들이 있다.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말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 또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이를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런 인간들을 멀리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인간들이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사람들이다. 즉 이런 부류를 우리는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장자가 말한 이 8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경계하며 살라. 지금까지는 장자의 인생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히는 법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 남의 것을 탐낼 때 위험해지는 법이죠.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관심으로 키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 냉소가 가득한 마음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법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살 역시 결국엔 버려지게 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과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아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합니다. 바둑의 정석을 실전에서 그대로 두는 고수는 없습니다. 정석대로 두면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정석도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마세요. 밥을 이기는 충견도 드물고 돈을 이기는 충신도 드뭅니다. 향기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를 풍기듯 메마른 마음에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사랑은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인연이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더라도 언젠가 떠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돼 있고 옆에 있을 사람은 가라고 소리쳐도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투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입니다. 많은 것에 연연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고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노자의 글 중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노자의 말처럼 순리대로 물처럼 흘러가듯이 살아가 보세요. 물은 흐르다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채워주고 넘어갑니다. 물은 빨리 간다고 뽐내지 않고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불어서 함께 흐릅니다. 물은 흘러온 만큼 흘려보내고 흘러간 만큼 받아들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나누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조급해 말고 앞선들 뒤선들 괴념치 말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받은 만큼 나누고 나눈 만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못내 아쉽다고 붙잡아 가두면 언젠가 넘쳐가듯 가는 세월 못 잊어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으로 남는답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미움도 아픔도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크게 5가지 법칙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노크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하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마지막은 집신의 법칙입니다.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싫은 사람과 친해지기엔 우리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 쉬운데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연을 구하고 악연을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직장, 사업 등 모두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성공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 상황,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공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공감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웃으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 알리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나 보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님 말고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책 필로소피 랩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와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야 할 인간관계는 알겠는데 곁에 두어야 할 인간관계를 모르시겠다면 이번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주제로 문자를 보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누군가와 최고의 단짝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관계가 끊어질까요? 철학계의 마당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장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우정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는 완벽한 삶에는 좋은 친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정의 특성을 세 유형, 즉 유용함, 즐거움, 선량함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마지막 유형뿐입니다. 첫 번째로 유용한 친구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직장 동료일 수도, 주말에 만나 스포츠를 하는 팀원일 수도 있죠. 목적이 사라지면 우정도 희미해집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친구는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재치 있고 잘 웃어줍니다. 배꼽 빠지게 웃긴 사진을 보내주고 당신의 유머 감각을 완벽히 이해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새벽 3시에 당신과 함께 소주를 먹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습관이 바뀌면서 이런 친구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행복한 추억과 향수 속에 박제됩니다. 선량한 친구는 당신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걔는 너하고 안 맞는 것 같아라든가 너는 이번에 꼭 승진할 거야 같은 말을 해주는 친구죠. 이들은 당신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곁을 지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당신을 믿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량한 친구야말로 우리가 사귀고 지키고 가까이 지내야 할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한 친구가 이 가운데 3가지 또는 2가지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굳이 앞쪽 2 유형의 친구를 버릴 필요는 없으며 어떤 유형의 친구인지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가장 진정한 친구인 선량한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존재니까요.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말이죠. 저도 한때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를 욕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를 꼭 닮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미워하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내 마음의 방에 장기 투숙시키지 마세요. 바로 쫓아내버리세요. 오늘은 장자가 말하는 끊어야 하는 8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인간 유형이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를 주착이라 하는데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사람의 유형이다. 이런 부류가 가족이라 해도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를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다. 이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라.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꾸며낸 말들을 꺼내는 사람들이다. 이를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인간 부류들이 있다.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말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 또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이를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런 인간들을 멀리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인간들이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사람들이다. 즉 이런 부류를 우리는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장자가 말한 이 8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경계하며 살라. 지금까지는 장자의 인생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히는 법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 남의 것을 탐낼 때 위험해지는 법이죠.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관심으로 키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 냉소가 가득한 마음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법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살 역시 결국엔 버려지게 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과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아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합니다. 바둑의 정석을 실전에서 그대로 두는 고수는 없습니다. 정석대로 두면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정석도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마세요. 밥을 이기는 충견도 드물고 돈을 이기는 충신도 드뭅니다. 향기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를 풍기듯 메마른 마음에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사랑은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인연이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더라도 언젠가 떠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돼 있고 옆에 있을 사람은 가라고 소리쳐도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투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입니다. 많은 것에 연연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고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노자의 글 중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노자의 말처럼 순리대로 물처럼 흘러가듯이 살아가 보세요. 물은 흐르다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채워주고 넘어갑니다. 물은 빨리 간다고 뽐내지 않고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불어서 함께 흐릅니다. 물은 흘러온 만큼 흘려보내고 흘러간 만큼 받아들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나누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조급해 말고 앞선들 뒤선들 괴념치 말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받은 만큼 나누고 나눈 만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못내 아쉽다고 붙잡아 가두면 언젠가 넘쳐가듯 가는 세월 못 잊어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으로 남는답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미움도 아픔도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크게 5가지 법칙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노크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하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마지막은 집신의 법칙입니다.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싫은 사람과 친해지기엔 우리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 쉬운데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연을 구하고 악연을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직장, 사업 등 모두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성공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 상황,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공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공감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웃으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 알리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나 보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님 말고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책 필로소피 랩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와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야 할 인간관계는 알겠는데 곁에 두어야 할 인간관계를 모르시겠다면 이번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주제로 문자를 보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누군가와 최고의 단짝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관계가 끊어질까요? 철학계의 마당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장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우정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는 완벽한 삶에는 좋은 친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정의 특성을 세 유형, 즉 유용함, 즐거움, 선량함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마지막 유형뿐입니다. 첫 번째로 유용한 친구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직장 동료일 수도, 주말에 만나 스포츠를 하는 팀원일 수도 있죠. 목적이 사라지면 우정도 희미해집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친구는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재치 있고 잘 웃어줍니다. 배꼽 빠지게 웃긴 사진을 보내주고 당신의 유머 감각을 완벽히 이해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새벽 3시에 당신과 함께 소주를 먹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습관이 바뀌면서 이런 친구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행복한 추억과 향수 속에 박제됩니다. 선량한 친구는 당신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걔는 너하고 안 맞는 것 같아라든가 너는 이번에 꼭 승진할 거야 같은 말을 해주는 친구죠. 이들은 당신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곁을 지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당신을 믿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량한 친구야말로 우리가 사귀고 지키고 가까이 지내야 할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한 친구가 이 가운데 3가지 또는 2가지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굳이 앞쪽 2 유형의 친구를 버릴 필요는 없으며 어떤 유형의 친구인지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가장 진정한 친구인 선량한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존재니까요.